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장 친절한 가정주치 톡닥터 토닥이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쉽고 또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골칫거리인 충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충치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곽기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누려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치아 관리 잘 해왔는지도 돌아보게 되고, 치과를 자주 가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병원 중에 가장 무섭고 또 가기 꺼려지는 곳이 치과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치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실 텐데요.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하는 통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본인 구강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진통제와 TV 광고 속의 잇몸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통제로 견디다 결국은 치질이 다 상실하는 심한 충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철물을 끼울 수 있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0대 남자 환자였는데 치아 전부를 다 발치하고 결국은 위에 6개, 아래 6개 임플란트를 해서 전악 임플란트를 한 젊은 남자 환자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환의 발생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또 큰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를 막기 위해서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남일 같지만은 않은 게 저도 미루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치과 검진 다녀왔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또 갔다 오니까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드는데, 치과 치료 시작하게 되면 늘 진작 올 걸 이런 후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통증과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치료가 한두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들은 진료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치과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야간 진료나 환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치료를 제공하는 치과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통증은 다양한 마취법과 약물 복용법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비용적인 관점에서는 최대한 보험이 적용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관리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충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충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단순히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나 아니면 단 거 많이 먹고 칫솔질 제대로 안 하면 생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충치 원인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충치의 원인균은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입니다.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고 타액에 의한 자정작용이 약 1시간에 걸쳐 일어납니다. 예를 든다면 초콜릿을 먹고 바로 칫솔질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은 남아있게 됩니다. 자정작용을 한 후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충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위생을 소홀히 한다면 충치의 원인균이 남아있는 닭을 섭취하고 산을 부산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산이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충치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충치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치아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치의 경우 충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당의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충치가 쉽게 발생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우유나 유산균 섭취하는 게 충치 발생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타액의 분비나 삼키는 행위가 감소되어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유나 유산균 속의 당 성분이 충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는 성인 치아에 비해 단단한 성질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치가 더 잘 발생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물을 섭취한다거나 자정작용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양치질을 꼭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치과에 오셔서 불소를 도포한다거나 유치에 홈이 있는 것들을 메워서 충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치가 생긴 것 같아도 차가운 거 혹은 뜨거운 것을 먹고 이가 시릴 즈음에야 치과를 방문하면 이게 신경치료까지 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 내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고 남아있는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근관을 확장하고 천연 라텍스로 근관을 충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보철물로 치아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나무가 죽으면 마릅니다. 그리고 잘 부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가 말라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치과 보철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보철물들은 구강위생과 전신질환의 관계에 따라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보철물의 상태와 인접치와의 관계에 따라 음식물이 낄 수 있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자연치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중에 파가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신속히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남아있는 치질의 상실을 막아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치실과 치관칫솔로 효과적인 구강위생을 유지하길 권유드립니다. 네, 이 치실과 치간칫솔 얘기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치아 관리법 중에 하나로 이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빠지지 않잖아요. 이게 네. 왜 중요한 건가요? 칫솔질과 스케일링은 구강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주염 치료로 치과를 방문한 외래 환자의 수가 1,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위였던 급성기관지염 환자 수를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도 이상의 치주 질환을 함께 보이는 수치가 56%에 이렇습니다. 이러한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1년에 1번 스케일링을 보험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강 건강을 위해 꼭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스케일링 소리도 무섭고 아프고, 또 이 스케일링 받고 나서도 치아가 얇아진 기분이다, 또 이가 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스케일링을 통하여 제거하는 게 바로 치석입니다. 칫솔질 후에 30분 정도부터는 치면에 얇은 필름막이 형성이 되고, 필름막에 세균과 음식 잔사가 모여 시간이 지나면 치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 치태는 또 12시간 후에 단단하게 굳어져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석은 잇몸의 퇴축을 야기하고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뼈를 녹이게 됩니다. 치아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면 치석은 제거되지만 치석이 있던 자리가 노출이 되어 직접적인 온도의 자극을 받아 치아가 예민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하루 이틀 또는 일주 후 정도부터는 힐링 정도가 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혹여 진짜 치아가 얇아지거나 혹은 잇몸이 약해질까 봐 스케일링을 받지 않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방치할 경우에 치주염이나 뼈를 녹이는 상태로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간 잇몸과 뼈는 다시 차오르지 않고요. 치석 제거 및 잇몸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석 제거를 하면 치아 사이 구멍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치석이 있던 자리가 발견되는 거고 본래 치석에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이렇게 구강관리 소홀 및 노화로 인해 생긴 공간은 치실 및 치관 칫솔을 사용하여 구강관리를 해야 하며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중장년층 또 노년층을 위한 치아 관리법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중장년기에는 오징어나 땅콩 같은 단단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치아가 마모되고 파절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음식 섭취하는 중에 갑자기 통증이 있으면 치아가 파절되고 금이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고, 칫솔질 할 때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치주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노년층에는 늘어나는 치아 상실과 의치 사용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식사의 양과 질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활동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남아있는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기준으로 의치나 보철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충치 치료부터 또 연령대별 치아 관리 방법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충치뿐만 아니라 모든 구강 질환에 있어서 미리 예방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치료해야 한다, 이거겠죠? 구강을 건강의 창이라고 합니다. 구강 내에는 박멸할 수 없는 상주균, 세균들이 300에서 400 종류가 있고 그 수는 1억 마리 정도가 존재합니다. 이런 세균들은 우리 면역 반응과 전쟁을 하고 이기면 염증과 충치로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의 수를 줄이는 효과적인 칫솔질이 구강 위생에 중요하고, 더하여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충치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 또 효과적인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이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치과와 좀 더 가까워지고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 들여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